처음에 이 얘기한 게 이제 주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이 어떻게 보면 특성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왜 좌절을 하는가? 나는 철학에서 좌절해 본 적도 없다. 철학을 따분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책의 특성을 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데는 재질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냥 단순 명료하게 딱딱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이론은 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물을 던질 때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거물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물이 모든 고기를 다 못 잡아요. 딱 목적을 가지고 거물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뭘 파악하겠다고 목적이 있을 때 그것만 잡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철학을 아주 두 축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모든 철학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물음을 what으로 묻는 것하고 how로 묻는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what은 이게 뭐지? 이거예요. 어떤 대상의 성질을 묻는 거죠. how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배움의 종류는 프로세스하고 아웃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정하고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물음의 종류를 봐가지고 what은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존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철학에서는 형이상학 존재론. 이런 물음은 물리학에도 묻죠. 채소 입자가 뭐냐 물어요. 그런데 철학자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물질의 본성은 뭐고 정신의 본성은 뭐고 이데아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놈, 이게 플라톤 이데아론 아니겠습니까? 이게 존재론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전통적으로 윤리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물음이 대개 보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이제 이 책은 주로 how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어떤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how고, what에 대한 물음은 시사하는 것은 많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들고 있는 게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 철학자들이 what에 대한 물음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비과학적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이 내원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은 뭐 이게 현대로 보면 전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세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ow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웃풋이 있고 하나는 과정인데, 철학자들의 아웃풋은 철학자들이 내세운 고유한 결론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겁니다. 아웃풋은 뭐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뭐 만든 거죠. 그러나 이 결론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낙시만드로스가 왜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물이 대지를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통념이었는 상식이었는데, 그러면은 대지를 물이 바치고 있으면 물은 또 뭐가 바치고 있냐, 이런 질문이 계속 제기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순환론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는 아무것도 바치는 게 없는 허공에 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허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결론은 보잘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철학자들의 사유 과정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해서 데카르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도 이게 뭐 결론만 우리 가르치거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 말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러는데 왜 데카르트가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카르트 생각은 뭔가 하면 이 합리론의 선두주자거든요. 세계력 합리론자의. 데카르트 이전에 중세적 사고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요. 신은 존재한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근대적 세우려니까
신이 없는 철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인식론에서. 이 사람은 경험 없이 우리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석판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명석판명한 것은 철학의 출발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까지는 신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개념이 명석판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중세 철학이 쭉 설명이 다 된 겁니다. 신이 존재를 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명석판명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서 그 토대 위에 철학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의심을 한 겁니다. 이 존재하는 것도 의심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봐, 이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악마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방법서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데카르트가 미친놈처럼 다 의심을 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끝내 이제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 주장이 나온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면 그러면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의 철학을 출발점으로 삼은 거예요. 신의 대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그러면 이제 슈가 하는 이 얘기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도달한 결론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많지만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웃풋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자의 결론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과정을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고 과정이 대단히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자신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키 컨셉 50개를 선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목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아까 카테고리를 4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사회,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 1장에서는 사람에 관한 컨셉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을 14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제가 그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은 갈로 친 게 원래 원서의 순서입니다. 우리 번역서에서는 르상띠망이 1번으로 나옵니다만 원서에서는 4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페르소나는 2번째로 나오는 5번째로 나오고 예고된 대가라고 하는 14번째 나오는데 이제 우리 책에서 번역본은 3번째로 나오고 원서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고 하는 이게 1번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예정설, 타브라라사, 자유로부터의 도피, 보수, 안가주망, 악의 평범성, 자아실현적 인간, 인지 부조화, 근위의 복종, 플루, 몰입 뭐 이런 거에서 14개 개념을 뽑아냈는데 이거 대단히 다 중요한 개념들이고 이 책 자체가 상당수는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흥미롭게 본 것은 뭐 4번, 5번, 타블라라사, 7번, 뭐 안가주망, 뭐 그 다음에 10번, 악의 평범성, 뭐 자아실현적 인간, 그리고 이 책하고 비슷한 성격의 책이 플루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나라는 책으로는 몰입의 즐거움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것도 베스트셀러였어요. 몰입의 즐거움. 칙센트 미하이가 쓴 책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필자들을 보게 되면 뭐 죽은 사람도 많지만 산 사람도 4사람인가가 있습니다. 칙센트 미하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1934년생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에 관한 키 컨셉트는 왜 조직이 바뀌지 않을까? 조직을 계속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우두머리들은 이 사람도 계속 컨설팅하는 조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본어 책 순서가 그대로 같이 갑니다. 15번 마키아벨리즘, 그 다음에 악마의 대변인, 악의 평범성이 있고 악마의 대변인이 있어요. 게마인 샤프트와 게젤 샤프트, 해동, 혼란, 재동결, 카리스마, 타자의 얼굴, 마태효과, 내시 균형, 권력 극차, 권력 거리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프스테더. 그 다음에 반취약성 해서 여기에는 10개가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사회는 소외, 일바이든. 주로 이건 이제 국가하고 관련된 겁니다. 국가.
일반의지, 보이지 않는 손, 자연도태, 아노미, 정녀, 제2의 성,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 들레저 이 얘기입니다. 격차, 파놉티콘, 차이적 소비, 불공정한 세상 가설, 이 몇 개, 13개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 마지막에 이제 사고에 대해서는 무지해지, 이데아, 우상, 고깃도, 변정법, 마지막에 나오는 게 신체적 표시, 이게 소마틱 마크라고 하는 건데, 이분 아직 살아있어요. 1944년생인데, 안토니오 다마지오라고 해서, 데카르트의 오륜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책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키 컨셉 중에 제가 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4개 중에 1개씩 우선 뽑았습니다. 르상티망을 처음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에로스, 파토스, 로고스 이거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조직에 대해서는 마태 효과를 제가 뽑았습니다. 마태 효과를 뽑고, 3장에 대해서는 아노미, 이 에밀 디르켐의 개념을 뽑고, 마지막에 4장에 대해서는 반전 가능성,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개념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